자, 보시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3장 있는데요. 3장은 이제 지난 주간에 봤으니까 넘어가시고,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시죠. 4장이 책의 523쪽입니다. 그러니까 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그 가닥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뭐 시험에 나온 것들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한두 번, 그러니까 눈도장 찍는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시면요.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에 그러니까 34쪽부터 보시죠. 그러니까 44쪽 중에 34쪽. 그러니까 4-23 건축물의 구조 안전이 있습니다. 34쪽에 4-23 건축물의 구조 안전. 그러니까 점선까지 하면 표가 5줄이죠. 5줄이 되고 그중에 이제 첫째 줄이 있고 둘째 줄, 셋째 줄이 한 덩어리고 그다음에 넷째 줄, 다섯째 줄이 한 덩어리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첫째 줄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그러니까 둘째 줄에 2층 이상 건축물 등은, 넷째 줄에 6층 이상 건축물 등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그냥 1층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2층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6층짜리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모든 건축물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얘도 건축물 다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첫째 줄 허가 대상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죠. 그리고 모든 건축물은 허가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건축물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설계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 건물 그림을 그리는데 건물 자기 무게도 못 버티고 그러니까 무게도 못 버티고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 안 되죠. 설계자가 구조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고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셋째 줄, 그러니까 그 첫째 줄에서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우리나라 본격 지진국가죠. 뭐 그래서 그러니까 지진에 대비해서 이 건물이 그러니까 지진에 버틸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가 있고,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아래 2층 이상 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착공 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건축주, 그러니까 돈 줘서 도면 뜨고 돈 줘서 땅 사고 그것도 중개업자 시켜서요. 또 아니면 그다음에 돈 줘서 도면 그러니까 이제 건축 시공 맡기고 돈 줘서 일도 다 끝내고 사용 승인 받고 그다음에 또 분양도 그러니까 뭐 다 돈 줘서 대행시키고 돈 갖고 일하고 지는 서류도 한번 안 잡아보고 아무것도 없이 떼돈만 벌어 나간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가 뭘 짓고 있는지 어떤 건물인지 손에다가 서류 한번 손에 들어보기라도 해라.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다음에 2층 이상 건축물 등은 사용 승인 후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그러니까 지진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뭐 A등급입니다, B등급입니다, C등급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라고요. 그 전기 제품이나 자동차에도 뭐 에너지 효율 등급 뭐 그런 거 붙여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건물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개하라. 그러니까 뭐 셋째 줄 보면 뭐 2층 이상 또 뭐 1,000만 원 높이 9m 이상, 높이 13m 이상, 기둥 사리 10m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등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아이고 이것까지 외울 수는 없다고요. 다음에 넷째 줄이요. 아래 6층 이상 건축물 등은 설계자가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사가 이제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건축사 자격증보다 더 센 자격증이 있다고요. 아주 전문 자격증, 건축 구조 기술사. 그래서 6층 이상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 지 마음대로 다 끝낼 수가 없고 기본 설계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조에 대해서는 전문 자격증한테 보내라고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그림을 그려서 주거나 아니면 설계자가 이제 그린 것들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주면은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층 이상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분류를 갖고 한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셋째 줄, 다섯째 줄 세부적인 것까지는 외울 수는 없고 그냥 둘째 줄, 넷째 줄이요. 출판 다시요. 모든 건축물, 그다음에 2층 이상 건축물, 그다음에 6층 이상 건축물 그런 이제 분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가면서 보도록 하시고요. 책 보시죠. 책에 와서 523쪽이요. 그러니까 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네모 1번 구조 내력,
굵은 1번 안전한 구조. 건축물은 고정 하중, 적재 하중, 적설 하중, 풍압, 지진, 그 밖에 진동 충격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고정 하중, 콘크리트 무게 버텨야 되고, 적재 하중, 뭐 그 발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이 만만치 않은 몸무게 우리 서로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건물에서 충분히 버팁니다. 그다음에 적설 하중, 눈 쌓였을 때 풍압, 63빌딩 30cm는 흔들리죠. 그래야 된다고요. 안 흔들리면 바람이 뚝 부러져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풍압, 지진 등에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굵은 2번, 그러니까 구조 안전의 확인. 동그라미 1번,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이죠. 건축물이니까 지붕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고요. 지붕 있는 모든 것들은 건축 대수선 하는 경우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 표시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된다. 뒷문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물의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할 때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 표시요. 내진 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읽기 전에 먼저 박스부터 보시죠. 박스 1번, 층수가 2층 표시요. 2층. 네, 꺽쇠 열고 아래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꺽쇠 닫고 이상 표시요. 이상인 건축물. 2층 이상인 건축물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위 일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표시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표시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그러니까 착공 신고할 때 그 확인 서류를 표시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표시요. 제출해야 된다. 2층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그러니까 지 손에 서류 한번 들어보기라도 하라고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다음 쪽 와서요. 굵은 3번, 건축물 내진 등급의 설정은 생략하고, 그러니까 굵은 4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인데, 얘는 지금 이제 요 나온 뒤로 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 법이 바뀐 거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굵은 4번은 이제 바뀐 것에 맞게 새 추록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525쪽 와서요. 그러니까 네모 02번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정도만 짚으시자고요. 또 중요한 것만 짚자고요. 그러니까 굵은 1번 넘어가시고 굵은 2번, 그러니까 굵은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다 넘어가시고 8번 보시죠. 8번 제일 아래 8번이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범죄 예방. 국토부 장관은 그러니까 범죄를 예방하고 그러니까 그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건축설비, 대지에 대한 범죄 예방 기준 보죠.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제 앞부분에서 본 게 있습니다만 기준 아랫사람이 정해요? 윗사람이 정해요? 윗사람이 정해야죠. 그래야 아랫사람들이 다 따를 거잖아요.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시작하는 국토부 장관 그렇죠. 국토부 장관이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만 되어 있고 범죄 예방 기준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 시험 범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밖에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건물을 잘 배치를 하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어두컴컴한 구석이 안 생기게 해요. 왜냐하면 구석에 도둑놈 숨어 있다가 강도 숨어 있다가 이리저리 막 그 나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이고 저기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둑놈이 강도가 숨어 있을 자리가 없죠. 특히 이제 단독주택, 조그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 도시가스 배관 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빌라 같은 데 보면은 도시가스 배관에다가 막 이렇게 뭐 아카시아 같이 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 도둑놈들 다 타고 오르내리는 그 자리가 돼 있잖아요. 그 줄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막고 어떻게 하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세부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책에서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 장 와서요. 529쪽에 제5장 지역 지구 안의 건축물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고, 그러니까 네모 01번 건축물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표시요. 걸치는 경우의 조치가 있는데 건축법 이것 갖고 시험 나온 적은 거의 없고 국토계획법에 걸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에서 배우시는 게 낫습니다. 그걸로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530쪽에 제일 위에 02번 건폐율 용적률 보셨고, 그다음에 03번 대지의 분할 제한. 그러니까 굵은 1번 의는 초점 아니고요. 굵은 2번 그러니까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표시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일정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작게 쪼개지 마라는 거죠. 뭐 길지만 쓰자고요. 그 써놓으면 잘 변합니다. 지금 법에 써진 것은 작게 쪼개지 마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면적 이상은 나와야 된다.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중학교 때예요. 뭔 얘기하는데 친구놈이 씩씩 웃고 있어요. 이런 쪼개지 마. 여기 있는데 그거 다른 겁니다. 다음 쪽 가세요. 양괄호 1번. 그러니까 분할 제한 면적. 그러니까 1번 주거지역 60 표시요. 60. 2번 상업지역 150 표시요. 150. 3번 공업지역 150 표시요. 150. 4번 녹지지역 200 표시요. 200. 5번 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 표시요. 60 있고. 그러면 이것들을 그렇게 주상공록 60, 150, 150, 200, 뭐 6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저는 뭐 이걸 더 권하고요. 그 옆에서 쓰자고요. 그러니까 60 숫자가 60, 150, 200 세 가지가 있죠. 작게 이것보다 작게 쪼개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숫자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주거지역과 그러니까 기타 지역은 60 이상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은 150 이상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냥 소리만 몇 번 내시면 되죠.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60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주거지역과 기타 지역이 있네요. 뭐 요즘에는 환갑잔치 잘 안 하십니다만 그거요. 아무튼 그러니까 갑자년 태어난 사람이 다시 갑자년을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갑자년 맞는 게 몇 살이 지나면 갑자년을 다시 맞아요? 60살 지나면 그게 이제 환갑이죠. 한 바퀴 돌았다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 다시 새칠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20, 아이고 120까지는 좀 그렇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아무튼 인생은 60부터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았다고요. 뺑 한 바퀴 돌았어요. 인생의 주기는 얼마고요? 60이고요. 150, 15야. 그냥 이거 쓸 필요는 없고 그냥 소리만 내시자고요. 150, 15야. 15야 달 밝은 밤에 공법 공부는 안 하고 우리님 어디 계시는지 공상에만 빠져 있다고요. 안 되죠. 아무튼 공상, 150, 그러니까 공업지역, 상업지역, 공상에 빠져 있고 헛된 꿈 같은 거죠. 200 있다고요. 200. 그러니까 중국 시인 중에 200 이태백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무 200 이태백 있습니다. 뭐 주태백.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마지막도 술 먹다가 죽었죠.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서요. 배 타고 배에서 술 먹다가 그러니까 달이 떠 있으니까 야 달 너도 한 잔 먹을래? 그러니까 호수에 달이 비치니까 달하고 술 먹다가 지금 또 계속 호수 안에서 달이랑 술 먹고 있겠죠. 이태백이 술 먹고 공업지역에 누워 있다. 생뚱맞잖아요. 중국 당나라였던데 무슨 공업지역이요. 이태백 술 먹고 뭐 그러니까 들판에서 산자락에서 탱탱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기는 60이고 150, 15야 달 밝은 밤에 공상에 빠지지 말고 공부를 해야죠. 이태백 술 먹고 녹지지역에 누워 있습니다.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됐고 양괄 2번은 세부적인 상황이고요. 양괄 3번 X 하시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32쪽에 04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굵은 1번 가로구역 그러니까 단위의 높이 제한이 있는데요. 그 가로구역에다가 블럭 쓰시고요. 영어지만 또 우리가 가끔 보면 블럭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초등학교 가려면 얼마나 가야 돼요? 걸어가려면 꽤 걸리죠. 아무튼 근데 지금 그러니까 차 막히니까 걸어가려고 어느 정도 가야 돼요? 한 3블럭 걸어가야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천호역까지 걸어가려면 천호역까지 어떻게 걸어가시라고? 아무튼 그냥 걸어가려고요. 한 5블럭 걸어가야죠. 뭐 이제 그런 블럭, 그러니까 가로구역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도로망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림을 그려보죠.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 도로로 둘러싸인 한 덩어리 땅, 이게 이제 블럭, 이제 한 덩어리 땅, 이게 블럭이죠. 가로구역, 블럭입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땅. 먼저 표시하고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굵은 1번, 양괄 1번, 높이의 지정 공고, 허가권자 표시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표시요. 가로구역을 단위 표시요. 을 단위로 해서 그 괄호에 있는 가로구역이 가로에
가로구역의 괄호가.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가로구역을 단위 표시했고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표시요.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사선 그고요. 다만 특특 시장구청장은 가로구역 높이를 완화 표시요.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 표시요. 대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양구할 2번 X 하시고 양구할 3번 그냥 넘어가시고 양구할 4번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 표시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표시요.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양구하로 5번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표시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시 올라가세요. 양구하로 1번 높이의 지정공고에 주체주 끝에요. 다만 특특 시장구청장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양구하로 1번 높이의 지정공고 시작은 허가권자 표시했죠. 허가권자 앞에다가 특특은 쓸 필요 없고 시, 군, 구 쓰시고요. 그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시, 군, 구입니다. 지금 표시한 네 덩어리 중에서 그러니까 세 덩어리는 그냥 그림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 한 장 앞으로 와서 32쪽이요. 프린트물의 32쪽을 보시면 아래 4-21이 있습니다. 4-21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렇게 이제 블럭이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그라미 1번 자, 이 블럭은 여기 무슨 아무튼 이 이제 다 번호가 있겠죠. 이 블럭은 80m 이하로 하라. 정할 수 있다고요. 이 블럭에서는 80m 이하로 하라. 그 동그라미 2번. 그런데 80m 이하인데 그 중에서 업무 시설은 80 이하, 판매 시설은 70 이하로 하라. 그래서 뭐는 얼마, 뭐는 얼마로 정할 수도 있다고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지금 이 블럭은 80 이하죠. 80 이하인데 이 사거리가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서는 그 건물은 너는 100m까지 지을 수 있다. 풀어줄 수 있다고요. 됐죠? 그건 그림으로요. 80m 이하로 지어라. 업무는 80, 판매는 70. 그러니까 너는 풀어줄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전부 이게 내용이고 이걸 이제 책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모든 내용, 이 그림 하나만 네 개 중에 셋은 다 끝났다고요. 532쪽 양구하로 1번 허가권자 시군구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이 블럭은 80이야. 그러니까 둘째 줄 뒷부분이요. 그러니까 셋째 줄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넷째 줄 대지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너는 100m까지 짓게 해줄게 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양구하로 4번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업무시설 용도는 80, 판매시설 용도는 70 등으로 정할 수가 있다고요. 그냥 관청에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양구하로 5번이 귀찮은데 양구하로 5번에다가는 다음을 쓰자고요. 아까 보셨던 우리 주소가 있었죠. 관청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도지사, 그 아래 구청장, 도 아래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구청장 걸 뺏어서 그러니까 누가 정할 수 있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강동구청장, 부평구청장이 할 것을 뺏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7번, 그러니까 7번 보시죠. 설명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25개 구가 있으면 그냥 대강 선만 그어도 25개 구가 되는 거죠. 25개 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은 여기 동그라미 1번 허가권자 누가 정하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 구청장이 정하는 거죠. 구청장이 정합니다. 근데 구청장 중에서 어느 구청장은
돈 많이 벌어. 돈 벌자. 돈 벌어야 되니까 건물 막 지어서 재산세도 많이 내고 뭐 아무튼 취득세도 많이 내고 양도세도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 막 지어. 높여. 그래서 건물을 높게 지어라. 누가 정한다고요? 동그라미 1번으로 가면 동그라미 1번 시군구가 정하는 거죠. 구청장이 정한다고요. 구청장이 25개 구 중에서 높이 지어라. 정했다고요. 누가 정한다고요? 구청장이 정하는 거죠. 구청장 중에 어느 구청장은 아이고 시끄러. 이제 좀 조용히 살자. 아이고 콘크리트에서만 살래? 좀 나무도 있고 숨도 쉬고 살아야지. 이제는 낮게 지어라. 등등을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정하는 거죠. 그러면 구청장한테 맡기면 지금 이런 꼴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서울 시내 사람이 다니면서도 높고 어수선한 데다가 어디 뭐 까마귀 어디 묻혀서 서울시 날라댕기겠어요. 여기는 높고 낮고 뭐 어수선하다고요. 시가지가 엉망진창이 된다고요. 원칙은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이 하는 게 원칙. 그런데 구청장한테만 맡겨놨다니까 시가지가 엉망진창이 되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구청장 거 싹 내놔. 구청장 윗사람 누가 정한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한 방에 정하겠다는 거죠. 그렇게들 하지 마. 내놔. 구청장이 한 방에 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가루구역별 높이 제한이고 다음 쪽이요. 533쪽에 파란 2번 그러니까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그러니까 이제 민법에서도 이웃집과의 관계, 상린 관계 특히 이제 뭐 요즘에는 좀 덜 합니다만 한 15년 전에 막 이제 건축품들 막 부르고 올 때 그러니까 옆집이 바짝 붙여서 햇볕도 못 받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 뭐 이제 그거 뭐 갈등도 많고 그랬었습니다. 햇볕 쬐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입니다. 햇볕 쬐고 살자라고 하는 건데 어른들도 햇볕을 쬐야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햇볕을 쬐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주된 목적은 깐난애기, 그러니까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자. 지금 그거라고요. 깐난애기가 더 초점이에요. 깐난애기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자. 물론 이제 종이기저귀 쓰는 집들 많죠. 막 크린, 응배, 응스 뭐 그런 것들 많이 씁니다. 근데 면기저귀가 훨씬 건강에는 좋다고요. 그래서 면기저귀 빨아서 쓰고 환경에도 좋고 그다음에요. 애기 피부 호흡에도 좋고. 근데 면기저귀는 빨아서 말리는 것만이 아니라 빨리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는 것만이 아니라 햇살이 닿아야죠. 햇볕이 닿아야 자외선으로 살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그러니까 프린트물이요. 프린트물의 다음 쪽 33쪽 4-22 1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면 우선 내용은 다음 이제 써진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깐난애기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짓는 건축물에는 햇빛이 쫙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그러니까 다른 기타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깐난애기 많이 살고 있는 건축물에는 햇빛이 쫙 들어가야 됩니다. 전국 모든 건축물에 모든 거실에 공간에 다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양파 창고에 햇빛이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뭐 공장에서 뭐 햇빛이 들어오면 좀 좋긴 하겠습니다만 햇볕 없어도 된다고요. 또 뭐 전자공장 같은 경우는 다 조명으로 처리하는 거지 햇볕 없다고요. 우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뜻은 여기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곧 가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깐내기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까 그러니까 이쁘게 잘 크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 건물에는 햇빛이 쫙 들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쪽은 막혀 있지만 지금 이쪽에 창문이 있다고 치자고요. 창문이 있고 그다음에 창문 앞에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빨래 건조대에 그러니까 면기저귀를 빨아서 잘 널어놨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햇빛이 이만큼 들어오니까 가끔 보면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이제 누워 있다고 보면은 햇볕 사이로 꼭 먼지만이 아니라 이러저런 게 그러니까 뿌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뭐 그런 거 이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햇빛이 쫙 들어오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러니까 5개월 된 깐난애기 엄마가 애기 전 먹이다가 깐난애기 이제 젖 물고 자고 있고 엄마도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 앞에 창문이 좀 열려 있고요. 따뜻한 봄날이니까요.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고 면기저귀가 지금 살랑살랑 바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햇빛이 들어와야 될 자리가 있다고요. 면기저귀에
직접 햇빛이 닿아야, 햇살이 닿아야 자외선 살균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갓난아기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공업지역이요, 주거지역이요. 주거지역이어야죠. 네,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주거지역에 이제 국토계획법이 같이 연결되는데 주거지역에 전일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아까 쓴 거는 다시 이제 국토계획법 또 보고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근데 그 중에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까지가 추가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이니까 상가를 짓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되니까 거기는 건물을 가득 지어야죠. 건물을 바짝바짝 붙여서 짓는 거지. 에이, 건물 떨어져. 20m 떨어져. 에이, 땅 이게 얼마나 비싼 땅인데 20m를 땅을 빈 땅으로 내놔. 여기 애기 똥귀저귀 말려야 돼. 떨어져. 그럼 똥귀저귀 말리자고 건물 20m나 띄고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여기도 걸어가면서 보시다시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가 들어서는 거는 상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건물을 다닥다닥 붙일 수밖에 없다고요. 똥기저귀 포기하자고요. 기저귀 보송보송 말리는 거 포기하고 무슨 지역에서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짓는 건축물에는 햇볕이 쫙 들어와야 된다고요. 칠판요. 김밥집에도요. 김밥집에도 햇빛이 들어와야 돼요. 왜요? 김이 눅눅해져서요? 그게 아니라 김밥집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김밥집에 원래 햇빛이 안 들어오고 있었는데 김밥집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는데 그럼 깐내리기 들어와서 사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면 앞 건물을 사서 털 수도 없는 거고 햇빛이 다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짓는 모든 건축물에는 햇빛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남는 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요. 내 뼈 챙기자. 남의 집 깐내기 똥궁댕이가 어떻게 된 간에 그건 신경도 안 쓰고 내 뼈 챙기자가 우선이에요.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가 우선이니까요. 내 뼈 챙기자.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그게 우선이라고요. 많은 사람과 같이 사니까 서로 같이 배려하면서 살아야죠.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그것을 소련말로 두 글자 뭐라고 하냐면 정북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북방에서 거리 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정남 방향에서 거리를 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깐난애기가 태어났는데 불사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까 태어났는데 애기가 부모를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애기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낳아서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만들어진 거죠. 부모님이 근데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에 안 살고 있네요.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깐난애기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여기에 안 살고 있으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똥구덩이 빨갛게 짓무르고 살아야 되냐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똥 싸는 건 아니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똥구덩이 빨갛게 짓무르고 살아야 되냐고요. 다른 지역에 산다 하더라도 깐난애기 많이 살고 있는 건축물에는 햇빛이 쫙 들어야 된다고요. 깐난애기 많이 살고 있는 건축물 창고요,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에는 햇빛이 쫙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명동은 워낙 바글바글이니까 거기는 원래 공동주택 못 지어요. 왜냐하면 깐난애기 조용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차차 사정으로 명동에 공동주택을 지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명동에 공동주택 한두 채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있으니까 명동에서 건물 30m 뛰어. 20m 뛰어. 왜? 똥기저귀 말려야 되니까. 명동이 한 평 얼마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비싼 땅인데 기저귀 말리자고 건물을 20m, 30m 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동에서는 깐난애기 피하라고요. 깐난애기 있는 집은 명동에는 들어가지 말라고요. 명동에서는 똥기저귀 말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동의 관광객들이 옛날에는 일본인 관광객, 얼마 전까지 중국인 관광객, 요즘은 관광객들이 쑥 빠지는 바람에 명동 가게 장사가 잘 안 된다면서요. 아무튼 얼마 전까지 그 중국인 관광객, 중심 상업지역, 일본인 관광객, 일반 상업지역, 명동에서는 햇볕을 포기하라고요.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공동주택에는 햇볕이 쫙 들어야 된다. 햇볕이 쫙 들어야 되니까 개나리 단지 건물이 옆에 소나리 단지 해를 가려도 안 되고
개나리 단지 101동이 옆에 102동 해를 가려도 안 된다고요. 특히 보면 뭐 이쪽 이제 그 뭐 이 주변에 아파트들 보면은 어느 아파트는 그냥 탁탁탁 붙어 있잖아요. 아이고 저기 어떻게 그래도 아무튼 어떻게 해서 햇볕은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아무튼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든 간에요. 그래서 101동 건물이 102동 해를 가려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인접 반통 해를 가려도 안 된다. 세 번째요. 땅이 찌끄만해요. 그래서 건물도 조그맣게 짓습니다. 근데 기저귀 말리자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땅이 건물을 지을 자리가 없게 되고 아유 이건 안 되지. 찌그만 건물은 봐주자고요. 그러니까 2층 이하, 그러니까 8m 이하에 대해서는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시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넘어서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여기까지가 시험이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요. 지금 이제 정부 방향이 이제 뜻이 뭐냐면 남의 일을 가리지 말자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아래 그림이 있고요. 그림에 여기 해가 떠 있고 아래 박스 위에 양괄호 1, 양괄호 2, 양괄호 3이 있습니다. 33쪽 제일 아래 네모 박스가 있죠. 그 위에 양괄호 1, 양괄호 2, 양괄호 3 땅 지금 3개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양괄호 3을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양괄호 2 땅이고 여기가 양괄호 3 땅이고 양괄호 4 땅입니다.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가죠. 물론 해는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도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다고요. 돼 있습니다. 해가 남쪽으로 돌죠. 남쪽으로 돈다고요. 그래서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라고 치죠. 해가 남쪽으로 돕니다. 남쪽으로 도는데 해를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미국인가 캐나다에선가 한 건데 애기들한테 해를 그리라고 했대요. 해를 그리라고 했는데 별별 모양의 해가 다 있고요. 막 이런 해도 있고요. 그냥 그러니까 바짜짜짜 뭐 이런 해도 있고요. 뭐 별별 해가 있는데 어느 나라 애들은 해는 딱 이렇게 짝대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 딱 이렇게 해요. 어느 나라 애들만요? 한국 애들만 이렇게 한대요. 왜냐면 부모님한테 배운 게 이거고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 어렸을 때 옛날에 일기장에 보면은 해 마크가 꼭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애들만 해를 이렇게 그렇게 그린답니다.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북쪽 아저씨 지금 건물이 있든 없든 아무튼 여기다 뭐 건물이 지금 있어도 좋고 곧 짓겠죠. 남쪽 아줌마 건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3번 땅에다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지을 거냐고요. 3번에다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이쪽에다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 햇볕 챙기려면 건물을 여기다 지어야죠. 그래서 내 햇볕 챙기자. 그래서 햇살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쪽 2번 해를 가리게 되네요. 좀 미안하죠. 그래서 그러면 미안해요. 그래서 좀 뒤로 빠졌습니다. 뒤로 빠져서 이렇게 지으니까 어떻게 되고요? 그러니까 북쪽 아저씨 해를 가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내가 햇볕을 못 받잖아요.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남을 배려하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햇볕을 못 받아요. 그렇지만 내 햇볕 챙기자 하니까 남의 해를 가리게 돼요. 그럼 뭐가 원칙이요? 내 햇볕 챙기자.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이게 원칙이라고요.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이 3번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거냐고요. 3번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이고, 그러니까 이쪽이 북쪽이죠. 해가 남쪽으로 해가 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3번 땅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고 내 이 뒤쪽에 해가 있다고요. 내 뒤쪽에 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다 바짝 붙이면 이 사람 땅을 다 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땅에 가까이 갈 때는 미안해요. 좀 낮춰줘야죠. 낮춰줘야 햇빛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나 이렇게 낮아가고 어떻게 살아? 자, 뻣뻣이 설래. 뻣뻣이 쓰고 싶으면 바짝 붙이지 말고 뒤로 좀 빠지라고요. 뒤로 빠져야 내가 뻣뻣이 서도 이 사람 해를 가리지 않는 거죠. 뒤로 빠지라고요. 뒤로 빠지라고요. 어디에서요? 이 3번 땅에 보면 이쪽이 북쪽이고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인데 어디에서 빠지라고요? 북쪽에서 뒤로 빠지라고요. 이 북쪽 선에서 뒤로 빠지라고요. 뒤로 빠져야 북쪽 해를 가리지 않는다. 손이 지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선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빠지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높이 9m까지는 1.5m를 빠지고 그다음에 그 그림에서요. 3번 그림에서 A점이 있죠. A점이 있는데 A점의 높이는 몇 미터고요? 20m고요. 3번 그림의 A점이요. A는 높이가 20이고 거리를 지금 얼마를 떼고 있어요? 10을 떼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1.5 여기서 10만큼의 거리를 떼라고요. 어느 쪽에서요? 북쪽에서요. 북쪽에서 거리를 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야 그러니까 이쪽 북쪽 아저씨 해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방향에서 떼라고요? 북쪽에서 거리를 떼야 된다.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북 방향에서 거리를 떼야 된다. 그러니까 집이 북향집이 되는 거죠. 이 그림으로 봐도 집이 이렇게 북향집이 된다고요. 북향집 안 좋아하죠. 남향을 좋아한다고요. 근데 북향집을 안 좋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이게 더 중요한 원칙이라고요. 근데 특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건물이 있든 없든 지금은 없어도 곧 건물을 짓겠죠. 또 있는 건물 해를 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어라. 근데 북쪽에 피해받는 사람이 없으면 집을 반대로 그러니까 뒤로 돌아 해서 남향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책을 보시죠. 책 보시면 책에 533쪽이요. 그러니까 533쪽에 제일 위에 그러니까 굵은 2번 1조 표시요.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햇볕 조작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 똥기저귀 보송보송 말리자 뭐 이런 뜻이겠죠. 양과 1번 반과 1번 본문에서요. 전용 주거 지역 표시요.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표시요. 일반 주거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표시요. 건축물에 무슨 어떤 건축물 따로 없죠. 모든 쓰시고요. 모든 건축물의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 방향 표시요.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다음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된다. 박스에 9m, 1.5m, 9m, 높이의 2분의 1. 그것 갖고는 씻고와서 시험 나온 적 없어요. 그냥 아무튼 이런 방향이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냥 그 시험 그 표시하고 외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읽으면은 박스의 작은 1번 높이 9m 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떼야 되고 7번이요. 그러니까 9m 이하까지는 1.5m는 떼야 되고 작은 2번 9m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야 된다. 좀 보시죠. 이 높이가 20m면 높이의 2분의 1, 그러니까 10m는 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반괄호 2번 적용 제외 X 하시고 반괄호 3번 그러니까 정남 방향 동그라미 1번 적용 지역 땡땡 다음 표시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 높이를 정남 방향 표시요. 정남 방향 임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위에 따른 높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특특 시군과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박스에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1, 2, 3, 4, 5, 6까지 묶으시고요. 1, 2, 3, 4, 5, 6까지 묶어서 그 앞에다가 신도시 쓰시고요. 신도시 건설. 그다음에 7번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 표시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번 정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 표시요. 합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하고요. 보시죠. 그래서 집이 북향집이 되는 겁니다. 북향 안 좋아하지만 남의 해를 가리지 말자는 거죠. 근데 1번부터 6번이요. 신도시라고요. 신도시, 판교 신도시 축구장 930개, 930만 제곱미터. 동탄 2, 2,400만 제곱미터. 축구장 2,400개. 거기가 쫙 하나의 신도시이지 거기에 군데군데 개인 땅들 있어요? 개인 땅들 없다고요. 다 사들여서 싹 밀고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거기는 중간에 사이사이에 개인들이 없다고요. 개인들이 없는데 남의 해를 가리지 마자 이럴 할 필요가 없죠. 집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남향으로 쫙 지으면은 다들 좋잖아요. 집을 다 남향으로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피해받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7번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7번 지금 이 자리는 건물을 짓는데요, 못 짓는데요. 건물을 못 짓는 땅이래요. 건물을 못 짓는 땅이니까 내가 건물 지었을 때 피해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피해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건물을 남향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1.5, 여기서 2분의 1을 적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8번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8번은 북쪽 아저씨가 있는데 지금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죠. 근데 내가 이제 여기 땅을 사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9번 땅을 사서 왔다고요. 18번 땅을 사서 왔다고 치죠. 8-요. 아무튼 번호가 그렇네요. 8- 땅을 사서 와서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 왔습니다. 땅 이제 나도 건물 짓는데 건물 짓는 동안 좀 시끄럽더라도 봐주시고 막 이 떡 좀 사왔고요. 뭐 했습니다. 근데 뭔가 건축부 보니까 뭐 어찌고 저찌고 해서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지으래요. 뭐 그렇게 했더니 8번 아저씨가 괜찮아요. 붙여. 이쪽으로 붙여. 미안해서 어떡해요. 아 붙이래요. 아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저야 고맙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두 접시 더 주고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8- 사람한테는 큰 이익이고 8-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합의를 해줬잖아요. 이 사람이 피해본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문제없이 집을 다 남향으로 할 수 있다. 정남 방향에서 그러니까 남쪽 방향에서 거리를 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피해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북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고요? 남해를 가리지 말자. 소련말로 죽을 자 정북. 피해받는 사람이 없으면 정남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534쪽에 양괄 2번 공동주택. 동그라미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그렇죠? 공동주택. 괄호 넘어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높이하로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동그라미 1번 첫줄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인데 괄호에 있는 일반 상업, 표시요. 일반 상업 지역과 중심 상업, 표시요. 중심 상업. 그러니까 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그러면은 7번 그러니까 그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은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건물을 다닥다닥 붙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명동은 다닥다닥 붙여야 된다고요. 박스는 소용없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내용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짝 박스예요. 박스의 1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표시죠. 인접대지 그러니까 뒤에 거 아니고 되고요. 그 뒤에 거 갖고 시험 나온 적 없다고요. 이국 갖고는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옆단지 해를 가려도 안 된다. 그 얘기고 박스의 짝은 2번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 표시요. 그러니까 2동 이상 그러니까 거기까지만요. 그러니까 2동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101동이 102동 해를 가려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세부적으로 나온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 갖고 나온 적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설명이니까 무시자고요. 그러니까 땅이 있습니다. 여기가 개나리 단지고 그러니까 건너편은 소나리 단지입니다. 그럼 이제 건물을 짓는데 그러니까 바짝 붙일 수는 없잖아요. 거리를 뗀다고요. 거리를 떼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를 떼었습니다. 100m를 뗐으면 지금 이제 여기가 이쪽 땅이죠. 여기는 저 건너편 땅이고요. 여기 이제 이쪽 건너편 단지도 아파트가 있을 거라고요. 여기다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거냐고요. 50 이하로 지어라. 100 이하로 지어라.
그러니까 200 이하로 지어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호주 같이 땅땡이 넓고요. 뭐 아웃백 그런 데서는 옆집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요. 그런 데가 아닌 대한민국이라고요. 이렇게 좁은 땅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리를 100m 뛰었으면 건물을 50 이하로 지어라. 높이를 50 이하, 100 이하, 200 이하. 얼마겠어요? 아파트 단지 한번 떠올려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 안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파트 사시는 분들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담이 있잖아요. 담이 있고 옆 단지가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거리를 100m를 뗐다고 치자고요. 많이 뛴 거죠. 100m를 뗐으면 높이가 200여, 100여, 50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00으로 돼 있어요. 200으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호주 같이 땅덩이 넓은 나라는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100m 뗐으면 200m로 해라. 그러니까 그 50m 뗐으면 100m 이하로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거고 그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534쪽에 박스에 1번인데 그 읽을 필요 없고 표시할 필요도 없고요. 또 박스에 534쪽 제일 아래요. 박스에 2번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표시했죠. 두 동 이상 건축물 이거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냥 상식으로 좀 보자는 겁니다. 그런 정도 수준이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박스에 2번 제일 아래 두 줄이죠.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서로 마주오고 있는 경우 괄호 넘어서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그러면 다음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할 것 그게 동그라미 1, 2, 3, 4, 5를 다 지키라고요. 동그라미 1, 2, 3, 4, 5 그거 지키려면 아이고 뭐 계산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5, 3, 5 제일 윗줄이요. 다만 대지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부터 3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해서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 2, 3, 4를 다 지키든지 아니면 첫째 줄 해 가장 짧은 날 언제요? 팥죽은 동짓날 그러니까 햇빛이 몇 시간 들어오게 하든지 2시간 들어오게 하든지 그건 선택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시험하고 관계없습니다. 됐고요. 나온 적 없다고요. 양괄호 3번 X.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36쪽에 양괄호 4번. 그러니까 높이 제한 적용 제외. 뭐 길게 표시하시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 그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찌그만 거 지을 때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6장과 7장 있긴 한데, 그 이제 이 뒷내용은 나중에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오늘 건축법을 보셨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동영상 오전반 동영상도 보시고 야간반 동영상도 보시고 혼자 챙기지 마시고 동영상 보시면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고 동영상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시고 만드는 방법은 계속 소리 내시는 거죠. 소리 내서 내 걸로 하면 자기 것이 됩니다. 기타 좀 격가지 사항들은 나중에 붙이고 하시자고요. 핵심 중요한 것들은 우선 정리해 두시자고요. 건축법 오늘 여기까지 보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